7월 12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9% 하락한 2857.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4% 하락한 850.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 한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주요 제약 바이오사의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 속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인보사의 무릎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같은 그룹주인 코오롱 생명과학도 함께 급등했어요. 큐리언트는 장이 마감된 후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일본 시장 진출 기대감이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섹터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두산그룹이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클린에너지와 스마트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등 3대 축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산의 주요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바켓, 두산로보틱스 3개 기업은 어제 각각 이사회를 열고 분할과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업 재편 방안의 핵심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바켓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두산바켓은 글로벌 건설기계 랭킹 11호, 작년 두산그룹의 전체 영업이익 중 97%를 두산바켓이 올릴 정도로 두산그룹의 캐시카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두산바켓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들어감에 따라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던 두산로보틱스에 든든한 자금줄이 생기게 됐습니다. 두산바켓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무인 자동화 건설기계 개발인 만큼 두산로보틱스와의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 속 두산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가 폭스바겐과 대량 생산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제 30%가 넘는 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폭스바겐의 파워코와 차세대 고체 리튬 배터리 산업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계약에 따르면 파워코는 특정 기술 진행 단계와 로열티 지불에 따라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 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게 된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소식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메타버스 확장현실 섹터입니다. 어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장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올해 XR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XR 플랫폼이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의 퀘스트와 같은 XR 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XR 기기의 외형과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그 안에 퀄컴의 칩셋과 구글의 OS가 탑재되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동안 잠잠했던 메타버스 및 확장현실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5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6월 화장품 수출액 성장폭이 전년 대비와 전월 대비 둔화되긴 했지만 현재 시장의 우려는 지나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향 수출의 추세도 견고하고 이번 6월달은 전년보다 영업일수가 적었던 영향도 있다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작년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요. 7월에는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재차 반등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현지 시간으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웨스트라이즈는 오는 24일에 최대 주주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오버행 이슈를 막기 위해 제22회차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보호 해소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웨스트라이즈는 인수자 측과 6개월간 매도 금지 확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엑스큐어가 상승했습니다. 작년 초 국내에 출시된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애플페이에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된 이미지가 유출되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묶이는 엑스큐어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애플페이와 관련해서는 애플이 유럽연합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유럽 내에서 애플페이를 제외한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악재도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유럽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페이 대신에 구글페이나 삼성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엑스큐어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스마트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KT의 NFC 유심 공급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라파스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임상 일상이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파스가 대원제약과 함께 패치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공동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스타플렉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위나이텍을 비롯한 건설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미국의 주요 건설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도 3년 만에 금리 인하 검토를 공식화했다고 전해지면서 국내 건설 관련주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제주맥주는 중국의 대표 맥주인 화룬맥주사의 설화맥주를 국내에 유통한다고 전해지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을 입고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주맥주는 지난달 화룬맥주와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맺은 뒤 음식점과 술집 등에 설화맥주를 판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제주맥주는 시장 반응을 보고 설화맥주를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의 가정용으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원익큐브는 한동훈 및 폴더블폰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동훈 테마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폴더블폰 테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새로운 폴더블폰 스마트폰을 공개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어요. 원익큐브는 원익큐브의 김영대 감사가 한동훈 후보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한동훈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또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활용 가능한 소재를 개발 중이어서 폴더블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기 때문에 해당 디스플레이를 삼성에 공급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뷰노는 삼성에 이어 SK까지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의료 AI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테크 기업에 이어 삼성그룹 계열사와 SKCNC까지 의료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기존 사업자인 루닉과 뷰노는 이를 반가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푸드나무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5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여했으며 하반기부터 중국 내에서 제품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엠젠솔루션은 정부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5%에서 20%가량 인상한다고 전해지면서 엠젠솔루션이 AI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을 개발한 이력이 부각되며 상승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재 총 공사 금액의 1.5% 수준인데요. 요율 조정을 통해 1.8%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